밥 먹고 나서 혈당이 치솟는 걸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식사 후에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리지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혈관을 상하게 하고 심장, 신장, 눈, 뇌 같은 중요한 장기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때 이미 합병증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은 흔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잠깐 졸린 것 같아도 그 짧은 시간 동안 혈당은 급등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쌓이면 혈관은 약해지고 결국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치매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은 시니어들이 이미 겪고 있는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약이나 어려운 식단 없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타이밍을 조금만 바꾸고 짧게 몸을 움직이고 먹는 순서만 조정해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와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습관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깎여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신다면 합병증의 절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보시면서 구독만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3가지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낱낱이 설명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의학용어도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생활 습관, 즉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만 바꾸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단계 식사 타이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어차피 점심 많이 먹으니까라는 이유로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이게 하루의 혈당 곡선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조절 기능이 둔해집니다. 오랜 공복 뒤에 한꺼번에 식사를 하면 혈당은 미끄럼틀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습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 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오면 몸은 이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졸림, 무기력함, 피곤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식사 타이밍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아침엔 밥 한 공기 대신 간단한 단백질 간식으로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유 반 잔,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몸에 공복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완화됩니다.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7시 전후에 마치고 밤 늦은 시간 폭식은 반드시 피하세요. 특히 밤 9시 이후의 식사는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식사 시간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머리가 맑아졌다, 이상하게 덜 졸리다는 변화를 느낍니다. 작은 변화지만 혈관에 주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달라집니다. 이건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은 혈당 관리의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운동도, 약도, 보조제도 그 위에 쌓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식사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다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의 혈당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먼저 언제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위해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리듬을 만듭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하고 혈당도 거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2단계 식후 짧고 자주 걷기, 단 1분의 힘. 식사 후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TV를 켭니다. 그 순간 혈당은 아무도 모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은 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분은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 합병증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 잠깐만 움직여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천 팁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한 번에 걷는 것보다 식사 직후 1분에서 2분씩 여러 번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걸 마이크로 워킹이라고 부릅니다. 짧고 자주 걷는 게 혈당 안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 부엌과 거실을 5번 왕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식사 후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바로 앉는 대신 1분만 움직이는 것. 이게 하루 3번, 일주일 21번이면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식사 후 1분에서 2분만 걷는 습관을 들였을 때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 효과는 걷기 운동 30분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움직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리해서 운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라면 밖에 나가서 30분은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짧고 자주 가볍게 걷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TV를 보기 전, 설거지하기 전, 전화 받기 전. 이렇게 습관적으로 1분에서 2분만 움직이는 작은 행동을 끼워 넣는 것.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생활 방식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실천하기 쉽습니다.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하는 걸 움직임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식사 후 부엌과 거실, 방을 1분만 왕복해 보세요. TV를 켜기 전에 먼저 한 바퀴 걷는 걸 나만의 약속으로 정하세요.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반복될수록 몸이 기억하고 혈당 반응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3단계 단백질 먼저 먹기 순서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 면을 먼저 드십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식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빠르게 유발합니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먼저 먹으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 차이가 혈당 곡선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천 팁입니다. 식사 시작 전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한 입 먼저 드세요. 삶은 달걀 1개, 두부 1조각, 아몬드 1줌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순서는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입니다. 반찬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세요. 이 순서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약 3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미리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섭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 준비 신호를 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위장은 들어온 순서대로 소화를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빠르게 당으로 바뀌고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기 때문에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건 약도 운동도 아닌 단순한 물리적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몸은 훨씬 수월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작은 단백질 간식 습관을 들이세요. 반찬부터 먹는 식사 순서를 가족 모두와 함께 정해 두세요. 밥부터 퍼먹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외식할 때도 이 순서를 지키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3가지 방법을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3가지를 완벽히 하려고 하다 지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 1가지 방법만 선택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식후 1분 걷기, 모레는 아침에 간단히 먹는 것. 이렇게 습관이 쌓이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 루틴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승부입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급등해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는 떨어지고 혈관이 받는 압력은 누적됩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약보다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근육량이 많지 않아도,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 7시 삶은 달걀 1개, 미지근한 물 1잔. 점심 12시 식사 후 부엌과 거실 왕복 1분씩 3회. 저녁 6시 반찬부터 먹고 밥은 마지막에. 이렇게만 해도 하루 혈당 곡선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2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볍고 졸음이 줄었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짧고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루틴입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나요? 억지로 식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량의 단백질 간식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타이밍을 지키는 것, 공복 시간을 길게 두지 말고 규칙적인 리듬 만들기. 식후 짧고 자주 걷기 1분씩 3회에서 5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 완화. 단백질 먼저 먹기 식사 순서 하나로 혈당 상승폭을 줄이기. 이건 약도 아니고 운동선수나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부터, 식사 후 1분 걷는 것부터, 식사 순서 바꾸는 것부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첫 행동이 건강의 분기점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실천하셨는지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